2025년 5월 21일 오전 7시 메르님의 글입니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 조사 결과의 비밀.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위 글을 썼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정보와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합해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은 사회적으로 꽤 큰 이슈가 되었고 민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4종의 악성 코드가 7대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는 1차 발표와는 다르게 2차 발표에서는 25종의 악성 코드가 23대의 서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데는 해킹 수법이 BPF-도어 계열이라 초반 조사가 여기에 집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BPF-도어는 리눅스 서버를 공격하기 때문에 3만 대의 리눅스 서버를 점검해서 1차 발표를 한 것입니다. 리눅스 서버 점검을 끝내고 윈도우 서버와 기타 서버까지 조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악성 코드가 또 발견된 것입니다.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발견된 23대의 서버 중에는 2대의 임시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SKT는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유심 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고 IMEI도 유출되지 않아 유심 보호 서비스로 복제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근거는 IMEI가 들어있는 38대의 서버를 긴급 점검한 결과 여기에는 악성 코드 감염이 없었던 것을 확인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과정에서 IMEI와 개인정보를 임시로 관리하는 서버 2대가 발견되었고 여기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임시 서버 2대에는 29만 1831건의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충격입니다. 암호화되지 않고 보관을 했다? 네. 악성 코드에 감염된 23대 중 15대는 조사가 완료되어 중간 발표가 나왔고 8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니 추가 발견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이 추가 확인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는 기기마다 부여되는 15자리 식별번호로 기기 식별 및 분실 도난 방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IMEI가 유출되면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와 단말기 정보가 달라졌을 경우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심 정보는 IMSI라고 하고 단말기 정보는 IMEI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MEI가 유출됐다면 유심보호 서비스는 무력화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유심을 이렇게 빼버리죠. 하지만 이 IMEI 정보를 통해서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악성 코드에 감염이 확인된 29만 1831개의 IMEI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기는 2022년 6월 15일인데 2024년 12월 3일 이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로그인 기록의 보존 기간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는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유출 여부를 모른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복제폰을 만드는 데는 아직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가진 단말기 인증 키값이 털리지 않아서 복제폰을 쉽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조사단은 발표했습니다. 복제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가 추가로 개발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중 방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유심 정보는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가입자 전화번호입니다. 한마디로 유심 아이디와 비번 전화번호가 노출된 것이죠. 유출된 정보 분량은 가입자 식별번호 아이디 기준 2695만 774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T 가입자가 알뜰폰 포함해서 2005만이니 전체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가 다 털렸군요. 과거 가입 후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기존 고객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초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것은 2022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3년 가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3년 가까이 끈질기게 잠복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목적의 공격보다는 국가급 사이버 전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의 통신 그룹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사 8곳을 해킹해서 고위 공직자의 통화, 문자 메시지 등에 접근했었다는 백악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코드도 중국 해커 그룹이 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노렸으면 빨리 수익 실현을 노리지 이렇게 오랫동안 해킹을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사 8곳을 해킹해서 접근한 서버 CDR 통화 상세 기록.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사 8곳을 해킹해서 접근한 서버는 CDR입니다. CDR은 통화 상세 기록이라고 하죠. 통화 상대방, 통화 시간 등이 기록되는 CDR 서버가 통신사 서버 중 가장 민감한 서버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통화를 하면 이 통화가 제 핸드폰에만 기록되는 줄 알았는데 이 통화 시간, 통화 상대방 이 CDR 서버에 기록된다고 하네요. 내용도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알고 여기에 추가 정보를 붙이면 주요 인물에 대한 상당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첩보 요원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FBI는 해당 해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1천만 달러의 형은상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조사단은 SKT의 CDR 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떡밥이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한 줄 코멘트.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6월에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PS입니다. 네, 첨언이죠. 최근 나에게 또 과거보다 클릭 가능성이 높은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하더라도 5월 14일 국세청 전자문서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를 자세히 보니 국세청이 아니었고 열람하려면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5일에는 권리보호센터의 명의로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게시 중단되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재벌가 상속 분쟁 관련 2건의 게시 중단이 있어서 또 무슨 게시 중단일까 싶어서 열어볼 뻔했습니다. 네이버 비번 요구하는 것을 보고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보니 또 네이버가 아니었습니다. 무심결에 클릭할 만한 표적에 최적화된 이메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메일들을 보내도 나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내 비밀번호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무심결에라도 비번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회용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이미 털렸다고 보고 개인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회사 관련이 약간 IT 관련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눅스 서버 관련 정보다 윈도우 서버 관련 정보다 이 자료 만드느라고 엄청 회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빨리 방어를 해야지 될 것 같고 네이버 비밀번호는 일회용 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아이디랑 네이버 그 대체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면 앞에다가 미사역을 엄청 많이 붙여서 땡땡땡의 언더바 스트레스 DSR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메일도 잘 안 오고요. 이런 비번을 물어봤자 제가 비번이 털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의 땡땡땡 그 은어 아이디를 모르거든요. 그거를 알려면 또 2차 인증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런 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비밀번호, 제가 자금이 많거나 아주 그런 거대한 운용을 하고 있다면 일회용 비밀번호 저도 왠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거 알아내도 털어갈 게 없네요. 그런데 물론 이 핸드폰을 복제해서 이 핸드폰을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SKT는 안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까도 계속 나온다는 거. 과연 SKT만 이렇게 안전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하면 아무튼 걸린 이 악성 코드 걸린 분들이 하나둘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 올려주시는 메르님 감사합니다.